번째 중개업 보세요. 중개업. 아까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오른쪽 표가 두 개 보일 텐데 이제 중개업 그러면 아까 이제 가운데 중개가 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가 중개업이고 어떻게 중개가 업이 됐냐면 우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의뢰가 받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받아서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개를 이제 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중개와 중개업은 다르다. 중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은 아무나 못한다. 업자밖에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모든 업은 다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이 어떤 행위가 이 행위가 업으로 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그 행위를 갖다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거지. 누굴 상대로 해야 되느냐. 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그게 업이라고 그래요. 불특정 다수. 그리고 반드시 돈을 받고 해야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그게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업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행위가 업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세 가지라는 소리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 용리를 목적으로 하라. 돈 받고 하라. 그 다음 세 번째 계속해라. 이게 요건이라는 소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맞아야 이제 업이 된다 그거죠, 지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다 요건이 맞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테고 돈 받아라. 영리고 업을 한다는 뜻이 계속이란 말이 의미니까. 그럼 책을 보시면 지금 밑에 그 표 두 번째 표를 먼저 볼게요. 두 번째 표. 중개업의 해당 여부라고 써놨네요. 먼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라.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특정인만 상대한 건 업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특정인만 상대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해야 되는데 우연히 한 번 했답니다.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돈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지 않으면 절대 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뜻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다음 구별의 시력은 좀 이따 보겠고. 오른쪽 올라가 보세요. 위에 첫 번째 표.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의뢰 들어왔다는 게 뭔 얘기냐 이거죠. 의뢰 들어왔다는 거는 이 뜻이에요. 내 땅 팔아주시오, 팔아드릴게요. 그 말이죠. 팔아주시오, 팔아주시오. 그러니까 바로 팔아주시오 청약이고 그럼 팔아드리겠다는 건 승낙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계약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무슨 계약 그래요? 중개 계약이 됐다는 얘기죠. 중개 계약이 됐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매도인 혼자 와서 내 땅 팔아주시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매도인도 오고 매수인도 다 왔어. 사주시오, 팔아주시오 해도 못 될 거고 그 얘기 되죠. 그런데 일정 보수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보수는 보수인데 일정 보수를 받으래요. 일정 보수를. 마냥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범위 안에서 받으랍니까? 법정 한도밖에 안 된다 그거죠. 많이 받지 마라 이 소리예요. 많이 받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업이라는 건 뭐냐? 계속하라 그 말이죠. 뭐 직업적으로 하라 그거를. 그래야 업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업이냐 아니냐 판단하시면 돼. 업이냐 아니냐. 여기는 이제 판례밖에 나와야 시험 나올 게 없어요. 판례밖에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이렇게 돈 받아야 업이고 계속해야 그게 업이에요. 그럼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돈 안 받으면 절대 업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했어? 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밑에 이제 판례 보실게요. 밑에 핵심 판례 보시면 이제 수수료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이다라는 거거든요. 요 문장이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서요. 여러 있는 볼게요. 자, 대상 물건의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거죠. 약속이나 요구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라면 중개업이 해당한다 할 수가 없다는 판례 있었죠.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처벌하지도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돈 실제 안 받았어요. 그냥 요구만 했지. 요구. 내 주시오라고 요구밖에 안 했어요. 절대 중개업 아니에요. 기억하시겠습니다. 그죠? 돈 안 받으면 절대 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나오죠.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그 업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 얘기인데. 자, 1번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88년도 판례 나올 텐데 지난 글씨 보세요. 업인지 어떻게 하냐 이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네 번째 줄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그 알선 중개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의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이란 말은 모습 여러 개를 고려했대요. 경업적 고려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랬어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회 통념 이 단어를 법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잘 쓴다고 그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에 시험장 갔더니만 시험에 딱 나왔는데 객관적 또 사회 통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옳은 지문이에요. 무조건.
객관적 사회 통념이란 말 들어가 있다? 맞다. 그건 무조건. 그 두 단어가 제일 잘 쓰고 제일 잘 좋아하기도 하고 이 두 단어 말이죠.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여도 돼. 그 말은 객관적 사회 통념. 그 말은 어떤 판례건 다 갖다 붙여도 다 말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두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객관적 사회 통념. 자우지간 시험 지문에서 뭐 사회 통념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래갖고 통판 그 판단할 것이니까 밑에 2번 바로 보시자고요. 그래서 계속한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건물 전세 중개하고 돈 받았다는 거죠. 이건 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요. 딱 한 번 중개했을 테니까 돈 받았다 하더라도 업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안 했으니까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중개업의 의미 되는 것이겠고 그 판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받아라. 돈 안 받으면 업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업이지. 한 번 한 건 업이 아니다. 이 판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그 이상 뭐 공부할 건 없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어요. 개공이라고 써 있는데 의의 좀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렸다고요? 왜 틀렸을까요? 근거는 이유가? 개공 종류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있는데 그 디귿번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 기억에 누가 있죠 이제? 법인. 그 다음에 니은 누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실 거겠죠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그 다음 디귿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칙상 개공 써 있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고요. 현재 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옛날부터 하던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묶어 개공인데 그 디귿번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거든.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부칙상 개공을 꼭 기억하셔야 돼. 자꾸 이분 잊어버리면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항상 개공 그러면 맞아 부칙수 있어. 부칙상 개공이 있다.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 사람 자꾸 기억 안 나시니까 자꾸 헷갈려. 문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릿속에다가 개공 그러면 부칙상 개공이 있구나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그래 실수를 안 한다고. 자,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나머지가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정리한 다음 지나갈게요. 자, 다시 이쪽을 다시 가보세요. 이쪽 용어정의 2조. 다 나머지 이제 법조문 보면서 그냥 정리할 테니까요. 자, 일단 1호 중개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 이제 3호 중개업도 봤었죠. 그 다음에 4호 개공도 금방 보셨고. 자, 2호 보세요. 이제 2호. 아까 보신 것 같긴 한데, 공인중개사지요? 공인중개사 뭐라고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내려오세요. 5호. 자, 5호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리고 6호에 중개보조원 있죠. 이 두 개는 문장이 길어요. 그죠? 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걔네 두 개는 답으로 쓸 확률이 가장 많은 애들이야. 걔네들이. 그래서 일단 5호에 보시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는데 일단 걔네 둘을 묶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묶어갖고 직원들이잖아.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고용인 그런다고요. 고용인. 걔네들을 묶으면 고용됐다. 고용인. 이제 누가 있냐? 자격증 땄다? 못 땄다. 두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5호 소속 공인중개사 보시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하고 가로 열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 포함이란 말이 이렇게 따옴표 해놨죠. 이렇게. 그렇죠? 그걸 가끔 말을 바꿔요. 제외한다. 그럼 틀린 문장이에요. 그건요. 반드시 그들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야 돼요. 시험에 실제 나온 적이 몇 번 된다고요. 제외한다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해놓고 그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써 있어요. 둘 다 한다 그 말이겠죠. 뭐 중개업도 할 수 있다 보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6번 중개보조인데 이 사람은 첫 줄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자격증이 없다 이거죠. 자격증이 없다. 아닌 자로서 일단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현장 안내, 뭐 일반 사무 등 개공 관련된 그 단순 업무의 보조라고 써놨어요. 단순 업무의 보조. 그러니까 실제 중개업은 못 하고요. 중개 업무도 보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것만 보조한다 그거죠. 단순한 것만.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뭐 복사하는 거, 뭐 심부름하는 거 그 정도다 이거죠. 커피나 타는 거 이런 거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실무상에 이제 실제 그렇겠지만 실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해. 누가요? 중개 보조원이. 좀 나이가 좀 되신 여자분들이 좀 많죠. 그분들이. 그 명함을 딱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 실장. 그분들이 아주 베테랑들이에요. 그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굉장히 베테랑 아주 그냥 능수능란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거의가 중개보조원이에요. 거의가. 근데 일은 엄청 잘하지. 소공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거의 깡통이야, 그냥. 깡통에서 가서 일을 다 배워야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아, 나는 따면 바로 오픈은 좀 겁이 나니까 일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누구 밑에 고용되고 일을 좀 배우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그죠? 월급 받으면서 일 좀 배워갖고 나중에 이제 숙달 되면 나중에 오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도 택tum 소리만 해요. 택tum 소리요, 그거. 월급 받겠다고? 아이고, 돈 줘도 안 싫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월급 주고 월급 준다고? 안 써줘, 안 써줘.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 내가 무보수로 가서 일 배우겠다. 그러면 혹시나 몰라요. 무보수로. 응? 아니면 이제 내가 교육비를 내겠다고 생각하면 모를까? 월급 주세요. 누가 아무도 안 써줘요. 아무도 안 써줘. 귀찮게 누가 써줘? 안 써주지. 일 다 가르쳐야 할 텐데. 내일부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취직 못해요. 꿈도 버리셔. 어디 기획부동산 같은 거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절대. 응? 그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바로 오픈하면 돼요. 뭘 배우기는. 그냥 바로 오픈해, 그냥. 바로 그냥 맨땅 헤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그걸 뭐 별것도 없어요, 또. 응? 그 터지지 뭐 그냥. 어차피 그냥 내가 하면 돼. 에?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 배울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오픈하시면 돼. 오픈해서 바로 그냥 부딪히라고 이렇게. 그럼 다 해요, 그래도 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누구 고용되려고 그러는데 누가 써주지도 않을 뿐더러 응? 귀찮아서 안 받아줘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오픈하시면 돼요, 이제. 올해 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바로 오픈하는 거야, 그냥. 오픈으로 거기서 부딪혀보는 거지,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럼 되니까 그냥 바로 오픈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들 그렇게 해요. 굳이 뭐 배울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뭐 모르는 거 똑같은 거야.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지, 뭐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헤딩하는 거지, 그냥.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어디 가시느냐, 이제 중개대상물을 가야겠어요, 이제. 중개대상물. 자, 6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있어요. 중개대상물. 이제 법이 3조와 시행령 2조라고 써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표가 큰 게 보이네요. 이제 그게 중개대상물 종류를 쭉 써놨는데, 자, 이제 중개대상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죠, 물건. 자, 물건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인데, 다만 그 이제 개인 소유래야 된다.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개인 소유래야 된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뭘 중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 여기? 토지 중개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토지 중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을 잠깐 보시면, 자, 토지 종류는 불문한다 그랬어요. 뭐 택지건 등등 다 중개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주의 표시가 일필토지 일부라는 말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거래하는 걸 중개한다, 그 말이겠죠. 토지를 거래하는 걸 중개한다. 그런데 토지는 거래할 때 단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단위가. 그 단위가 뭐에 썼더랬어요? 이게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 그랬거든요. 필지. 그럼 필지의 뜻은 뭐죠? 필지의 뜻이 뭐예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등록을 시킨답니다. 어디다가? 토지 대장에다가. 그리고 필지라는 거는 법률적인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요거는 법률적. 획지가 경제적.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래한다 그 말이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필지 일부의 거래가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이렇게. 일부를 따로 떼 거래할 수 있냐 그 문제라고. 그럼 일부 거래라는 거는 세 가지. 첫 번째, 일부만의 소유권의 이전이 될까? 두 번째, 저당권 같은 담보권의 설정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지상권 등인 용의권 설정이 되느냐? 뭐 임차권까지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예요. 소유권, 담보권, 용의권 이렇게. 문제는 얼만큼만요? 일부만 따로 떼서 그 말이지. 그럼 일부를 첫 번째 거 소유권 이전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담보권 설정도 안 된다. 그럼 두 가지는 안 돼요. 안 되니까 당연히 중개하는 경우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일부에 대해서 뭐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은 돼요. 이거는 가능해요. 자, 가능하니 설정할 수 있고 이전도 되고 중개도 된다. 그거지, 이렇게. 그럼 잘 보니까 거기서 두 번째 주의 표시 나왔어요. 일필토지 일부 해놓고 가로 열고 써 있죠. 정의권과 임대차는 된다. 반대로 소유권과 담보권은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의점에 사유하천 써 있죠. 지금 잘 보시면 사유하천, 개인이 만든 사도, 그다음 원래 바다니까 바다는 국가 거였어요. 근데 개인이 매립 허가 받아서 매립했답니다. 그럼 세계 몽땅 다 공통점은 사유지예요. 사유지. 예? 개인 하천, 그 다음에 개인이 만든 도로, 원래 바다는 개인 게 아닌데
허가받아 매립했다니까 이제 개인 거란 소리예요. 그럼 몽땅 다 사유지란 소리죠, 그거. 그러면 이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토지인데 하천이에요, 하천. 근데 하천도 요게 개인께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께 있다. 하천도. 그럼 결국 하천도 개인 거면 중개한다 못한다? 한다. 하는데 그럼 뭘 중개할까? 이렇게 되겠네 또. 뭘 중개할까? 세 가지. 다시. 그럼 소유권. 두 번째 담보권. 세 번째 용의권. 이렇게 볼게요 한번. 세 가지.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똑같이. 그럼 이제 하천 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물이 현재 흐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자, 하천의 소유권 이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된다 안 된다 이게? 된다. 중개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 저당권으로 이해하면 돼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돼. 이렇게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더 쉽게 얘기해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현재 물이 막 흐르는 지역인데 거기다 어떻게 건물을 짓겠냐고. 그 지상권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은 되는데 용의권 안 된다. 네, 그 차이죠, 그렇죠? 약간 달라요 두 가지가 그죠 이게? 요거랑 다르다고 여기 지금 일부 문제하고 이렇게. 그 얘기가 하천의 문제겠고 나머지 뭐 개인이 만든 도로고 뭐 바다인데 이제 매립했으니까 개인 거고 그 얘기예요 이제. 그다음 이제 구별 밑에 보시니까 두 번째 칸 보이죠? 뭐 수목, 담장 등은 토지 일부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세 번째 주의 표시 일필토지 저당권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대토권 써 있죠 또? 자, 대토권 뒤에 물론 판례가 있겠지만 대토권 그 말을 풀어보세요. 대토권 한자가 대신 다른 땅을 취득할 권리 그 말이죠 지금 이게. 그죠? 한자 의미 대토권이. 그러니까 말을 좀 늘리면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이에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재개발되는 바람에. 원래 내 땅이 있었는데 재개발되는 바람에 땅을 수용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땅을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토권인데 그게. 좀 이따 뒤 이제 뒤 페이지 다시 볼 겁니다 이따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내려올게요. 건물로. 자, 건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가장 이제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부동산거래에서 고유의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뭐 민법상 부동산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부터 부동산이다 이거지 그게. 그러니까 자, 원래 처음부터 부동산이거든.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이면 등기가 되건 안 되건 다 해. 중개를. 허가가 있었다 없었다 관계없어. 무조건 다 하는 거야. 등기 안 돼도 중개하는 거고 허가 없어도 중개되는 거고. 네? 다. 왜? 처음부터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아예. 그럼 이제 건축물 그렇게 볼 때는 저 책 보니까 첫 번째 나오죠. 이건 이때 건축물은 민법상 건물이에요. 그 얘기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민법상을 의미하는 거지 건축법상 개념이 아니다. 하나 기억하시는 거야. 자, 민법상이라는 거는 판례의 의미인데 이거는 건축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달라요. 민법상 건축물과 그다음 건축법상 건축물은 뭐가 다를까? 뭐가? 얘는 싹 엔드고 얘는 오알이라고 그래. 오알. 지금 저기 책 보니까 저 어떻게 해놨어요? 기둥 플러스 지붕 플러스 지벽 아니에요. 다 엔드라는 얘기죠, 그게 다. 이게 다 있어야 민법상 건물이거든. 근데 자, 우리 건축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기둥 또는 주벽이거든. 또는요, 또는. 그러니까 지붕은 다 원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붕은 있는데 건축법은 뭐예요? 기둥 또는 벽이라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왜 저기 어디냐 서울 종각 그 보신각 종루식 있잖아요 그거. 그 벽이 있어 없어요 벽? 없지. 근데 그건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이야 그것도. 근데 그건 어느 법상 건축물이겠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중개할 게 그 개인 걸 하더라도 중개할 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왜? 모든 게 다 갖춰야 된다고 지금.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건물 종류는 불만 다 써놨어 그죠? 그다음에 일동 건물의 일부도 돼요. 일부. 방 한 칸 세 줄 거 아니겠어요? 방 한 칸 세 주는 거. 그것도 받는다는 얘기지 뭐. 그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도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미등기나 무허가 당연히 돼요. 물론 그거는. 건물이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건축물은 뜻이 이렇게 또 둘러 나눠지겠네? 어떤 얘기냐면 그 형태가 말이에요. 실제로 지어지고 있는 거. 실존인 것이야 당연히 중개하는 거지 뭐. 근데 실제 건물이 없어.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겠네. 그래서 건축 예정인 것도 있다. 이 얘기 이렇게 해요. 의미가. 그럼 실제로 지어진 것이야 당연히 중개할 테고.
근데 이제 건물이 이제 지을 거예요, 이제. 이 지을 건데 그 자체가 건물로 인정되는 게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중개할 게 있다, 그거겠죠? 자, 이건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이걸. 이제 그걸 총칭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는 거지, 권리. 하나의 뭐로 봐야겠다? 지위를 보는 거라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가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뭐와 뭘 말한다, 그게? 분양권하고 또 하나가 뭐? 입주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입주권. 그러면 이제 입주권에서 분양권이 뭔지 아실 테니까 이건 그죠? 다 알 거라 믿고. 그럼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뭘 중개한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 권리,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중개한다 뜻일까요? 두 개의 계약을 중개한다 그 말이겠네. 예? 그럼 최초 분양권을 처음 받는 계약, 이게 무슨 계약? 공급 계약, 그렇죠? 공급 계약을 중개할 테고. 그다음 분양권자가 분양권을 되팔아 먹어요. 중간중간에. 예? 되팔아 먹어. 무슨 계약? 전매. 이 두 가지를 중개한다. 그 뜻이에요. 처음 분양권 받는 것, 무슨 계약? 공급 계약. 그다음 되팔아 먹는 거, 전매 계약. 이걸 중개한다. 그 말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날 텐데, 분양권 공급 계약 관련 법 개수가 몇 개? 응? 8개. 맞아. 8개. 응? 관련되는 법 개수가 8개. 응? 그거 외워야 돼요. 공, 주, 건, 산, 택, 빈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그건 쓰지 마시고 어디 있냐면 책을 쫙 뒤로 가서 자, 우리 교재가 134쪽이에요. 134쪽 가시면 표가 보이죠? 134. 그러면 거기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신고 대상인 부동산 써있죠? 그렇죠? 그거 박스 보니까 1, 2, 3 써있잖아요, 지금? 1, 2, 3 써있죠? 그럼 1번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매매 계약이 있고. 여기가 어딘데, 지금? 여기가 무슨 단원?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법률 단원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 써있죠? 자, 지위 매매 계약이니까 기억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권. 니은은 입주권이었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3번 내려오니까 뭐 있어요? 그게 공급계약. 그럼 공급계약 오른쪽 보니까 법계수 쫙 써있죠, 이제. 법 쫙 써있죠? 총 이게 8개란 소리야. 8개. 8개에서 그거를, 이제 그 편의상 어떻게 했냐면 앞자만 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그럼 편하실 때 외우면 되는데, 도도공, 주건, 산택, 빈, 요렇게 외우는 거라고, 요렇게. 자, 그건 나중에 여기와 뒤로 오기로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밑에, 이제, 그 입주권 보세요, 입주권. 입주권은 법 개수가 몇 개 보이나요? 지금 이제 오른쪽 보니까 그 2번 칸 안에 니은 곳이란 말이에요. 2번 칸에 니은. 거기에 보니까 법 2개 보이죠? 뭐 하나 보여요? 도정법, 또 하나 빈집법. 응? 그쵸? 그래, 입주권 그렇게 되면 법 개수 몇 개? 2개. 이제 그게 하나가 뭐냐? 일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또 하나가 빈집법. 요 두 가지가 입주권 관련 법조항, 여기 규정.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분양권 관련된 법 개수 그럼 8개. 그다음에 입주권 그럴 때는 무슨 법? 도정법, 빈집법 2개 이렇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럼 지금 이건 중개되는 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중개할 수 있는 거. 결론적으로 뭘 중개할 수 있는 것이다? 분양권 중개할 수 있다. 뭐를 중개할 수 있다? 입주권 중개할 수 있다. 뭐를? 이 2개 계약을 중개하는데 관련 법 개수가 얘는 8개다. 얘는 2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또 하나가 입주권이라고 해놓고 안 되는 게 있다 이 소리예요. 응? 이건 중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 무슨 법에 의한 입주권? 이거는 주택법. 응?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차이가 뭐냐? 얘는 지금 건물인을 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증서로 보는 것이고 그 차이라고요. 얘는 아예 그게 건물이고 아파트고 그건 아예 얘가. 이거는 단순한 증서고. 그럼 저기서 2개 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시험은 뭐가 더 잘 나오더라? 얘가 더 잘 나와. 왜? 이건 판례 때문에 그래. 판례.
시험에서는. 그럼 시험 나오면 입주권이 얘인지 쟤인지 어떻게 가릴 수 있어? 간단한 거예요. 법 이름이 써 있으면 얘고 안 써 있으면 얘야. 시험 볼 때 말이에요. 그럼 좌우지간 입주권 중개할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앞에 두 개 써놓은 건 중개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구별을 지을까 하자. 그럼 시험 나온 결과 법 이름이 써 있더라고 이렇게요. 도정법, 빈지법. 물론 약칭이고 길게 써 있겠지 법에서야 시험에서야. 이건 중개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는 법 이름이 안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개 안 되는 거니까 이유는 왜 그랬을까? 얘는 그 자체를 건물로 보는 거고 이건 단순한 증서로밖에 안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책을 앞으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갔더니 지금 이제 우리가 9쪽을 아니다 7쪽 보고 있었죠. 7쪽이지. 7쪽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이제 그 건물 밑에 건물 칸 속에 보니까 미등기나 무허가 있었고 장래 건물 분양권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있었죠. 그건 되는 거고 밑에 구별 보니까 세차장 구조물은 안 된다. X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주택법상 입주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뒤에 판례 나올 거예요. 뒤에 판례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 요걸 정리를 잘 해둬야 돼요. 특히나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입주권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돼요. 간단한 거 어렵지 않아요. 법 개수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얘는 되는 거니까. 됐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기서 기타, 토지 정착물 나왔었죠? 거기는 세 번째가 되는 게 이제 기타, 토지 정착물인데 뭐라고요, 거기요? 명인 방법을 갖춘 뭐요? 수목의 집단이죠. 그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수목 집단인데 요 세 가지가 이제 법률이에요. 법률 3조에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수목의 집단이에요. 나무 집단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갖췄답니까 지금? 명인 방법을 갖췄대요. 그러니까 원래 수목 집단 자체는 부동산이 아니지요. 그 명인 방법을 갖춰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목 집단 자체가 뭐가 됐다? 부동산이 된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다? 등기한 건 아니다 저거. 등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인정해 줄 때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인정할 수는 없고 뭐밖에 인정할 수 없다? 소유권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수목의 집단만의 소유권을 따로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토지는 놔두고 나무의 소유자가 수목 집단만의 소유권을 뭐 할 수도 있다? 이전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 뜻은 양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결국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원래 수목의 집단이라는 것은 처음에 부동산이 아닌데 수목의 집단에다가 명인 방법을 갖췄다. 관습법에 의해서 관습법. 어떤 방법이었어요? 폐차를 다 다는 방법이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게? 부동산이 된 거 아니냐. 되는 등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 그건 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인정할 수 없느냐? 소유권만 인정해 주겠다 그거지. 그러면 수목의 집단만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나무 주인이 토지는 안 팔고 나무 집단만 판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그 뜻이고 그걸 중개한다 이 말이지 이렇게. 거기 세 번째 명인 방법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혹여 지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게 마지막 이론 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하는 거라고 지금. 혹여 내용이 조금 난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에 걸 동영상을 보셔야 돼. 3설달이라든가 이렇게 3설달 제일 자세하게 했을 테니까. 그래서 1월달보다 더 자세한 게 3, 4월달 그 수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건 좀 깊이 있게 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3, 4월달 해당 단원의 동영상 보시면 돼. 그때 이렇게 안 했거든. 그때 자세히 이게 뭔지 어떻게 다 세세히 얘기하면서 했던 거니까 거기를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마지막 이런 총정리하는 이런 과정이란 소리거든요. 5, 6월달이.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정착물이었고 그 밑에 이제 임목은 뒤에 나오겠으나 어쨌든 수목의 집단이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한 거예요. 이제는 등기. 같은 수목의 집단인데 얘는 등기한 거라고요. 이제. 걔를 임목이라 부르고 뒤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 밑에 두 개 재단 보이죠? 광업과 공장재단. 얘네들은 둘 다 기업재산이에요. 기업재산. 자, 기업재산인데 둘 다 등기한 걸 말하죠. 또 등기한 것. 그래서 이제 임목은 나무 집단인데 등기한 수목을 집단을 임목이라는 거고 두 개의 재단은 뭐냐면 둘 다 기업재산인데 등기한 걸 두 개 재단이라고 부르고. 자, 일단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딱 넘겨보시게 되면 판례가 쫙 나왔어요, 이제. 자, 메뉴 보시면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는 판례예요. 대토권은 중개할 수 없다는 판례다. 그러면 지금 대토권은 왜 안 되는 건데 대토권 자체가 토지가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대토권 이사권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 요건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사 간 사람이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냥 지위 불과할 테니까 그 자체가 특정 토지나 건물이 아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딱 세 글자만 머리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딱 그냥 대토권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시면 돼. 자세히 길게 보지 마시고. 근데 대토권 이게 판례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거의 단골로 등장해 이거. 단골. 거의 시험 이걸 물을 때마다 나와. 대토권은. 여러 번 나왔어요. 굉장히 여러 번.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토권 딱 나온 순간 안 돼. 이러시면 돼요. 됐고. 두 번째 이제 건축물의 의미의 판례죠. 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이다. 이 판례예요, 이게. 그 판례인데 이제 두 번째 1번 판례 보신 말이에요. 거기서 대상물의 범위에서 토지와 건축물에서 그 건축물은 두 번째 줄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민법 99조상에서 부동산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써놨거든요. 그 진한 글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말하는 민법상 부동산은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있을 거예요.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최소한의 기둥과 그 다음에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써놨어요. 그게 갖춰져야 민법상으로 인정해주는 건축물이거든 그게.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차장 구조물은 조건이 갖춰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가운데 길게 써는 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는 상태에서 보세요. 자, 세차장 구조물은 색이 진하죠. 굵잖아요. 맨 밑에 보니까 중개 대상물로 인정할 수 없다도 진하고 굵죠. 거기 바로 연결해보면 돼 그냥. 한마디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세차장 구조물이 뭘 말한 것 같아요 이게? 그 500원 동전 넣고 왜 셀프 세차하는 데 있죠 이렇게. 내가 하는 데 있잖아요. 셀프 세차하는 거. 네, 거기 그거예요 그거. 그럼 셀프 세차장이라는 것이 이제 건축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양권과 입주권 판례인데 지금 그 1, 2, 3 보이세요. 1, 2, 3인데 1번은 분양권이고 2번은 주택법상 입주권이고 3번은 중개되는 입주권이에요. 이건 또 재건축 재개발 즉 도정법. 그래서 1번은 분양권이거든요. 2004년도 판례가 한마디로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용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분양권은 무조건 중개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분양권이니까 아파트 분양권이건 상가 분양권이건 뭐 선분양 후분양 관계없이 다 중개한다 이거죠. 될 수 있다. 오른쪽 올라가시면 이제 2번에 주택법상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 거기 보시면 지난 글씨 보세요. 지난 글씨 추첨 결과 당첨만 된 상태다 그 소리예요. 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에 불과하다 이거지 얘는. 그러니까 건축물을 볼 수 없는 거니까 중개할 수 없다. 그러나 3번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중개된다. 이거는 도정법상 입주권을 말하는 거니까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2번과 3번인 경우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데 어떻게 날 수 있냐면 지금처럼 법 이름이 써 있으면 중개되는 거고 법이 안 써 있으면 그땐 중개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권리금 판례 나왔었죠 또.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는 판례인데 첫째 문장 좀 보세요. 영업상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상 등 노하우 등은 이른바 권리금이라 부른다 이거는. 그런 중개 대상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중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의미는 뭐냐면 권리금 자체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걸 중개했다 하더라도 중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잘못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럼 권리금을 중개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중개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실무상해로 들어가 봤을 때 실무상에서는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돈 받았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거. 그건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권리금 자체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중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거는. 그건 중개하건 말건 그건 우리 법으로 타치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또 설령 중개했다 하더라도 행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판례가 중개 행위가 아니거든. 그런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우리 법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중개 행위여야만 우리 법을 규정할 텐데 중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가?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는 거라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지했구나라고 알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했어도 중개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최종적으로 중개하기 위한 요건서에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은 어떻게 해야만 중개될 거냐 이 문제인데, 이제 그 세 가지가 맞아야 하는 소리거든요.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우선 우리 법에 규정돼야만 중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법이 있어야만. 그럼 첫 번째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중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뭐가 있나 보니까 권리금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한방도 있고 항공기도 등등이란 말이죠. 우리 법에 없다 이 소리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사적 거래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개인 거래가 돼야 된다. 그럼 거기 보니까 뭐 지금 국공유, 뭐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공도, 분묘 기지권이 빼고 국공유, 공도, 그 다음에 공유 수면, 포락지, 무주의 부동산, 미채굴 광물 등등등 다 공통점 뭐예요? 국유, 예? 국가 소유. 국공유, 지방정부나 국가 소유고, 공유 수면도 국가 소유고, 바다 하천 또한 국가 소유고, 포락지라는 거는 뭔죠 이게? 원래 사유지였다가 물 밑에 잠긴 땅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예? 이게 포락지, 그것도 국가 소유고, 그 다음 무주의 부동산도 주인 누군지 알 수 없다 해도 그것도 국가 소유고, 미처굴 광물 또한 그것도 국가 소유니까 다 국유란 공통점이에요. 국유. 중개 안 된다 그 얘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오른쪽 들어가시면 그게 계약이래야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다 바꿔 말하면 뭐다 그는 법률 행위래야 중개한다 그거죠. 그러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면 중개 대상이 아니지요. 많죠 이제. 법정이상권, 유치권의 성립, 분묘기지권의 등등등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맨 밑에 또한 환매권 행사하는 것 또한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죠. 그렇죠? 처음에 1교시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중개라고 놓고, 자, 중개 대상 물건, 물건이에요, 물건. 두 번째는 중개 대상인 권리.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상이 되는 이제 행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그쵸? 세 가지 개념. 물건, 권리, 행위. 이렇게 해놓고, 중개가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뭐냐 이거죠. 가능한 게 뭐고 안 되는 게 뭘까 이거죠. 가능한 거, 안 된다는 게 아닌 거라는 소리야. 아닌 거. 아닌 거 불자 쓰는 거는요. 불자보다 부자 낫겠다 그죠. 이렇게. 가짜 쓴 건 대상이 되는 것들. 부자 써놓은 건 안 되는 것들. 그럼 물건이 맨 꼭대기 물건. 물건은 어떤 거를 중개하던가요? 자, 이제 그게 뭐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돼 있는, 규정된 부동산. 가장 중요한 건 누구 거야, 이게? 개인 거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 이렇게 뒤집어 봐요. 안 되는 건 뭐예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뒤집으니까 뭐예요? 공유는 안 된다 이거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뭐냐, 일부 준부동산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얘네들도 나름대로의 공시 방법은 다 있어요.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야 얘네들도. 그러나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왜? 우리 법이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어업재단 같은 것도 있고, 뭐 항만, 운송, 사업재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기 같은 것도 있고, 20톤 이상 되는 선박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제 이것들은 나름대로 다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도 있는데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죠. 가부. 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아까 다 끝냈죠 벌써 이제. 뭘 중개했던가요? 소유권. 그리고요. 담보물권 세 가지 있죠. 아까 저당권. 그리고 뭐 근저당권,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그리고 용익물권 세 가지, 그쵸? 얘네들은 싹 다 물권. 그 다음에 임차권, 그리고 환매권, 이렇게 말하면 단서가 붙어야 되죠? 등기된 환매권의 이전이라고 해야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사항이 두 가지일 텐데, 그게 뭐예요? 유치권 하고, 법정지상권의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이전되는 경우에만 이전 이렇게
이전될 때만 그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아닌 권리는 뭐예요? 일단 점유권, 그리고 질권, 그리고 이제 각종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들 이러면 될 거 아니지, 이렇게. 그게 뭐 있어요? 이제 유치권, 법정 지상권 등등이겠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립하는 거니까. 얘만 몇 개 준다 그러면 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등을 의미할 거고. 이렇게. 어떤 행위를 중개하자 할 때는 이건 계약을 중개할 테니까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다. 그 다음 이건 중개, 이제 행위, 이 말은 뭐 권리가 변동하는 건데 계약이 아니라 어떻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중개할 게 아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뭐 상속, 상속. 자, 증여인데 물론 증여 자체는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아닌 거로 넣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그 뒤에 뭐 있어요, 이제? 경매, 경매나 공매 이런 거 있어. 뭐 경매, 공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것 등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럼 이 속에서 문제는 이제 하나 이상 두 개 출제할 거라 그 얘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개념이 세 가지였었죠, 그렇게? 예? 물건, 그리고 권리, 그리고 행위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중개할 것, 아닌 것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정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 끝났을 테고, 이제 시행령걸 한번 내용 봐야겠죠, 이제 시행령걸. 자, 넘어갔더니만 이제 그 10페이지에 표가 큰 게 보여요, 표가 큰 게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인목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하고, 자, 두 개부터 먼저 털어버리죠.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거기서 광업과 공장 재단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참고하는데, 일단 개념 보시면 개념, 둘 다 기업 재산이죠. 기업 재산입니다. 어떻게 범위가 되느냐 구성이 기업 재산의 전부나 일부로서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공장이 있다고 보고, 그 공장에 이제 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표가 있어야 돼, 상표. 상표권이죠, 이게? 상표권을 뭐라고 그래요? 지적 재산권이라 보통 부르죠. 공장 땅이 있어야 되겠지? 공장 건물, 각종 기계 등이 있겠지, 이렇게. 그럴 텐데, 그럼 이제 상표권, 토지, 건물, 기계, 그 A 기업의 재산, A 기업의 재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자, 이것들의 전부나 일부로 구성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갑이 공장 주인인데 이게 싹 다 갑 거면 다 공장 재단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나 토지는 갑게 아니었어요. 땅을 빌렸어. 그럼 토지 대신해서 지상권이 들어갈 테고, 건물도 갑게 아니겠네. 그럼 다 안 들어가고 대신에 전세권이 들어갈 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들의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먼저 어떻게 한다?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집합물로서 일처성이 인정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처성 인정한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해갖고 뭘 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 말이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하기 전에는 상표만 따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땅만 따로 팔 수도 있었어. 분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일체에 대해서 일차가 돼갖고 보존 등기되었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다 이 소리예요. 일체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일체성 인정한다 그래서 한 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재단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물들은 재단과 분리해서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등기된 뒤부터는요, 상표만 따로 못 팔아. 땅만 따로 팔 수도 없다 이 말이 이제 일차된 거니까 그 얘기고. 그다음 재단 등기한 후에 10개월 경과하도록 저작권 설정이 없다면 재단 등기는 실효된다고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전 등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 뭐 하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하라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얼마 이내에요? 10개월 내에. 요건 기억해야겠죠? 10개월 내 설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한 상태에서 10개월 지나도록 설정을 안 하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0개월 정도 기억하셔야 돼. 10개월 경과하도록 설정 안 하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어쨌든 등기했다,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뭘 인정해 줄 건가? 기본적으로 이미 나와 있죠. 소유권하고 저당권.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쯤에 보면 그 가운데 긴 그 표 가운데 박스 있죠. 거기서 보니까 첫 번째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 재단의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임대차가 된다고 써놨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쯤에 그 요건 바로 밑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주의 표시 써 있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인정되는 권리가 뭐래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임차권까지가 인정되긴 되는데 임차권은 반드시 누가 뭐 해주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건 두 가지. 임차권은 요거는 저당권자가 승낙하에 인정되는 거고. 이게 두 개 재단이고,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이 재단이라는 거는. 이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임목,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임목은 임목 자체가 독자로 출제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한 문제가 아예 임목만의 문제가 나오더라, 그 말이죠. 자, 임목 중요한 거니까. 자, 좀 쉬었다가 다시 임목서부터 또 정리해 나가자고요.